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책임 얘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책임지겠다는 얘기, 뭐 마음의 책임 얘기만 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떠나면서 팔을 두 번 탁탁 두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탁탁 두 번이 무슨 뜻일까? 잘해, 뭐 그런 뜻일까? 알지, 뭐 그런 뜻일까? 아무튼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그 다음날 국회에 나와서 뭐 사퇴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윤경호 의원, 지금 이상민 장관이 책임 안 지고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해온 언행을 떠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도 흔히 말하는 안전에, 국민 안전에 책임을 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잘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을 돌려보면요, 세월호 때 행안부 장관 했던 이주영 장관을 많이 비교를 하더만요. 행자부 장관, 해양부 장관이었죠. 이주영 장관은 당시에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 전체와 함께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기억나실 겁니다. 이 100발에 가까운 수염 길러가면서 현장에서 80여일간 유족들 옆에서 수습을 위해서 몸을 던졌다, 이런 평가를 당시에도 받았고 나중에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문책, 책임 얘기가 뭐 쏙 들어간 건 아니지만 덜했다. 그와 비교를 해서 지금 수습이 먼저니까 이상민 장관 뭐 문책 내지는 뭐 경질 얘기 하지 말자, 이런 논리 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습고 유치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뭐 지금은 이상민 장관이 모든 책임에 지금 다 뒤집어 쓴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책임의 출발은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였을 때 말단 지자체와 일선의 경찰의 지휘권을 가진 이 두 사람은 책임의 출발인데 그 두 사람을 그 위에서 지휘 감독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그냥 나오죠. 거기에 이상민 장관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뭐 계속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수습을 하고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지, 이상민 장관 날리면은 이 정권이 흔들릴까 봐 지금 그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별말이 다 나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어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정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고인의 명복을 위해서라도 정말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진상규명, 책임 소재, 사후 대책, 여기에 대한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하고 그걸 실행하시면 그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논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은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뭐 그 내용의 진위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결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찰에서도 지금 특수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나같이 국회의원도 된다. 국회의원 되면은 국감 중에 골프도 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진짜. 잘 알겠습니다라는 답변도 참 적절하지 않지만은 좀 한심합니다. 어제 정운천 의원이 이따위 발언을 하니까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우리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다, 입신양명의 기회냐, 어떻게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아주 또렷하게 지적을 하던데. 정운천 의원이 장성철 의원 호남이죠? 네, 그래서 전주에서 당선이 됐었죠. 군산인가? 전주인가? 지역구에서도 당선이 됐었고 이번에는 지금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같이 국회의원도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된 걸 엄청나게 큰 벼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벼슬입니까?
벼슬이 아니죠.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즐기고 뭐 여러 가지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자리여야 해요. 국민들이 뭐가 힘들고 무엇에 어려워하시는지 그것을 해결하는 자리지 그냥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한 발언은 덕담 내지 격려하는 발언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정감사 때 골프장 다니는 마음으로 사는 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저 자리에서, 물론 저 두 가지 인상을 받았어요. 아, 이상민 장관이 정말 실세인가 보다. 예결위 자리에서 재선 국회의원이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있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또 두 번째는 국회의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런 집착을 해서 결국 비례로 재선 국회의원이 됐구나. 저는 진짜 너무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국회의원 생활 4년 동안 진짜 힘들었거든요. 거의 군대 간 심정으로 했는데 어떻게 저런 발언을 예결위 자리에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온갖 방송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국감 중에 골프 약속 잡은 거 문자 공개돼 가지고 화제가 됐던 인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현장 농업을 일군 뭐라고 그럴까, 현장 기업인 출신. 네. 그래서 중용이 됐었죠. 그리고 아까 전주에서 지역구 당선됐다고 했는데 그때 아마 이정현 의원과 정은천 의원이 지역에서 당선 아마 됐었던 그때일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 감정, 지역구도 이런 게 깨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뭐 3파전 때문에 어부질이 뭐 이런 세부적인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지금 여당 의원들 그다음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구성원들이 이번 이 참사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 인식의 수준이 저기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초등학생 주번도 책임이란 게 있는데 이번 정부는 책임은 하나도 없군요. JPU님, HHY님 정부 책임은 없단다. 이상민 장관이 재난 TF 장 맞는다는 게 말이 되냐. 김폴님, 이상민의 생각은 대통령 눈치만 보는 거죠. 국민들의 눈치는 안 보는 겁니다. 김은숙님, 국회의원 되기 참 쉽죠. 김민선님, 분노 유발 드라마 찍냐. 아니 이상민 장관을 지금 가만히 이렇게 두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윤선 기자는? 저는 사실 이 어깨 툭툭 이전에 그 정치권의 그 이제 상당히 선수가 높은 모 국회의원에게 제가 또 하나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이게 툭툭 이상민 장관 툭툭 치면서 당신 간당간당한데 열심히 해봐라는 말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여의도 정치권 안에 돌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항에서 어깨 툭툭이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취재에서 어깨 툭툭 얘기를 들었고 이제 두 번째 현장으로 직접 어깨 툭툭을 목격한 셈인데 시그널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내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긴다라는 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인사 원리는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지적할 문제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의를 대변해서 국회를 갔다는 생각보다는 공천권자에게 잘 보이면 나는 다음에 재선 3선, 4선, 5선, 6선 계속 국회의원 할 수 있다. 이거는 권세를 누리는 자리로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고통을 가지고 민의를 대변해서 국정을 살핀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정부를 감시한다는 견제 심리도 국회의원으로서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민 장관, 정운천 의원 둘 다 너무나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예결위 현장에서 보였다. 예, 뭐 그러니 뭐 사표 내고 책임지고 그러는 거를 뭐 폼 내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경찰국 만들 때는 경찰도 다 행안부가 책임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한 발짝 두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오로지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신임해 줄 것 같으면 책임지는 자세 안 보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장관 하나 제대로 못 막아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 국민들이 화가 나죠.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뭐 여기서 잘만 처리하면 너 나중에 국회의원도 될 수 있어 이따위 얘기는 하고 그러는 거냐 아닙니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기호하셔가지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결단을 좀 내리시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뭐 TF의 팀장이 돼서 여러 가지 자신이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 이런 앵무새 같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선 경기에서 뭐 승리를 하지 못한 감독을 본선에 가서 잘할 거야 라고 계속 감독직을 유지시켜주는 것, 구단주랑 가깝기 때문에 감독은 건들지 마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인사 운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들 화나게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또 예결위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고영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MBC 기자들 이번에 대통령 순방에 전용기 안 태운 것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언론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글쎄요. 앞으로 두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두고 봐왔어요. 6개월 만에 우리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사고 치고 엉뚱한 철학과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석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정청호 의원 같이 좋게 생각하십시다. 정무수석이 참 국회의원들 편하게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적으로 만났을 때 하는 얘기라고 지금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정무수석이 아마 삼선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은연중에 표출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공사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걸로 저는 봤어요. 저걸 딱 보면서 우리 다루겠지만 윤 대통령이 탑승기 안에서 저 매체 둘만 불러가지고 얘기 나눴다. 예. 이것도 공사 구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래서 저는 지금 왜 이상민 장관 본인이 사퇴 발언을 안 할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모든 결정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이 인식과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입 거기에 이미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침 같은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의 저 얘기 역시 지금 이 예결위라는 곳에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하는 얘기인지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을 정무수석이 할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자리와 이런 사적으로 정말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지금 막 혼재돼 버리는 아주 단면이 지금 저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지침이라면 밀리지 마라 이런 지침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하고 그다음에 사퇴라는 얘기는 일체 내놓지 않고 있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급락하고 궁지에 몰렸을 때 연말쯤에는 뭔가 인적 개편을 크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관측들이 좀 있었지 않았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필두로 해서 수석들 몇 명이나 아니면 총리와 일부 장관들을 좀 바꿔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뭔가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관측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밀려 가지고 인사를 하겠다. 이건 모든 대통령이 다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좀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가짐도 지금은 뒤로 쑥 사라져버린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전반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이나 또 중앙행정부처가 나사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시그널 자체가 그런 측면을 조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으로서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비중에 대해서
이분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존부터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최근에 보여주시는 부분은 이 공정성, 중립성, 어느 당의 대표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전혀 망각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상민 장관을 아끼더라도 그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게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대통령 전용기에 타 있는 모든 기자들이 대통령하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 할 텐데 자기가 아는 기자 두 사람만 불러서 따로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이거는 공정 중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 아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아무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읍참마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중용을 하고 근데 그런 자세를 안 보이고 자꾸 동네 정치하듯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용산에서 뭐 이렇게 잠깐 좀 보자고 해서 그래도 말이 나올 판에 그 비행기 뻔한 공간에서 두 사람만 부르면 누구 부른 거예요, 장윤선 기자? CBS 기자하고 채널A 기자인데요. 왜요? CBS 기자는 그 배우자가 검사라는 거고요. 남편이? 네. 그리고 채널A 기자는 후보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예. 이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 비행기 안에서 이제 저녁 먹고 발리로 이동하는 가운데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그 승무원이 와서 두 기자한테 쪽지를 주는 거죠. 메시지가. 그러면 대한민국 기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저 뭐야 이게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둘이 일어나서 앞으로 갑니다. 어디 가는 거겠어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어? 바로 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다 그 비행기 안에 탄 기자들이 1인당 900만 원씩 내고 똑같이 간 기자들인데 누구는 대통령하고 사담하고 1시간씩 누구는 거기에 그냥 멀뚱히 앉아있고 심지어 회담 취재도 못했어요. 회담 취재도 그 전속이 가서 취재한 거 보도자료로 뿌리고 말았거든요. 그 전속이 간 걸 취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걸 왜 취재라고 그러세요? 홍보라고 얘기를 해죠. 전속 홍보가 가서 만들어 온 보도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일문일답도 안 했습니다. 기시다 하고 바이든은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만 그것도 없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리로 이동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가자. 그러면 전용기 안에서 2명 불러서 사담할 게 아니라 전용기 안에서 거기 와 있는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해야죠. 회담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발리 가서 또 중국하고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아주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대단히 비공개적이고 이상한 방법으로 언론을 대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국민들은 분노를 하는 것이고 기자들은 기가 막혀서 전부 웃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윤경호 의원 이런 봤어요? 이번 MBC 배제 이거부터 아니 대통령 따라서 취재 가면은 돈 한 푼도 안 내고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더라고요. 제가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매일경제신문에서 출입을 했었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자비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취재 경비 부담 때문에 동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춘추관에 있는 실무진들이 일정한 숫자를 좀 채우기 위해서 같이 좀 가달라 요청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중을 따져서 가봐야 뭐 그러니까 이런 다자 외교 무대 뭐 이런 거 말고 특정국에 초청받아서 가는 그런 경우는 가서 사실 별로 뉴스들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라든지 뭐 튀니지 뭐 이런 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았던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안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근데 지금은 사실 그 MBC 배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두 매체만 불러서 이렇게 했다. 이게 우리 정윤선 기자가 딱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기시다는 배경 브리핑 13분 동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회담하고 나서 윤 대통령 안 했으면 그 이동하는 그 기간 시간에 기자들을 전체를 만나서 설명을 해야죠. 아니 MBC 기자들은 안 태워주고 그리고 취재도 풀 기자는 못 들어가게 하고 기내에서는 특정 기자 2명만 불러서 얘기를 하고 정말 처음 봐요. 장성철 소장. 처음 봐가지고 저도 참 당황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러면은 순방 기자단이 필요 없는 거죠. 지금요 파란 대모님 도대체 기자들은 왜 따라간 건가요? 그냥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그러한 이제 예를 들면 기내 브리핑 같은 거를 했을 때 이제 질문을 해서 대통령의 생각과 여러 가지 판단을 기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기사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자체를 다 막아놨잖아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문제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더라도 참모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참모들이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참모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뭐. 괜히 혼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 없는 참모들 그리고 참모를 인정하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냥 대통령이 1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들이 그대로 기자들에게 알려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진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으면 그 해외 순방 성과를 우리 국민들이 좀 잘 들여다보고 오늘 뭐 저녁에 시진핑과 이제 정상회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기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게끔 홍보해서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꾸 김건희 여사 뭐 사진이나 뿌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더 화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아쉽죠.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그냥 일반 일개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 검찰총장도 이렇게는 못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사사롭게 기자들을 만나서 1시간 정도 사담해도 된다. 그것도 전용기 안에서. 그래도 기자들이 반발하지 못할 거야. 무슨 말 할 수 있겠어? 라고 판단한다면 대한민국 기자들이 이렇게 있어도 됩니까? 저는 그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언론 자유 침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신들이 쓸 거예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대한민국의 언론 지수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국격이 추락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러라고 윤석열 대통령 뽑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순방을 얘기하니까요. 이번 사실 캄보디아 프놈펜에 간 건 아세안 정상회의에 우리가 업저버로 초대받아서 간 거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한중일 인접국 세 나라 포함해서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게 하나 있고 아세안 플러스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인도를 포함해서 6나라. 거기는 중국이 빠지고 한미 1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주된 거는 다자 외교 무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안이라는 곳과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감안을 했다면 윤 대통령이 가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는 그 배우자들의 행사에 빠져버리고 따로 뭐 하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닌 정말 다자 외교라는 거에 주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이런 삑사리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 화를 좀 누그러뜨렸으면 했는데 오히려 더 화나게 해드린 게 아닌가 제 스스로부터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나상일님 기자가 기자 같아야 기자지요. 수학여행 떠나는 학생들도 아니고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받으실 분은 도대체 기자들은 왜 따라갔습니까? 그냥 받았으면 되는 걸 파란 대모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